설 연휴 마지막 날 역과 터미널마다 고향을 뒤로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아쉬운 작별의 순간이 이어졌습니다. 선거구가 바뀌고 야권 신당이 출연하면서 현역 의원의 맞대결, 전현직 대결 등 흥미로운 한판 승부가 예상됩니다. 완주에 이어 전주에서도 로컬푸드 사업이 시작돼 생산자도 좋고 소비자도 좋은 모델로 커나갈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설 연휴가 저물고 있습니다. 마음만은 넉넉하셨길 바랍니다. 고향의 품이 따뜻했기에 귀경길의 표정은 진한 아쉬움이었습니다. 고속도로는 평일 수준의 흐름을 보여 일상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모처럼 가벼웠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열차 시간이 가까워 오자 귀경객들이 하나둘 기차역으로 모여듭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못다한 이야기꽃을 피우며 가족들과 석별의 정을 나눕니다. 열차가 들어오며 맞이한 이별의 순간, 귀경객들은 쉽사리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깁니다. 결혼하고 멀리 떨어져 살아가지고 항상 왔다가 갈 때마다 좀 아쉽고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죠. 배웅 나온 시민들은 한동안 플랫폼에 남아 진한 아쉬움을 나타냅니다. 열차가 떠나는 순간에도 가족의 모습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애를 씁니다. 명절 때만 오거든 바쁘니까 직장 때문에. 그러니까 좀 아쉽고 섭섭하고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버스 터미널에서도 아쉬운 작별은 계속됐습니다. 짐칸마다 부모님이 싸주신 정성스러운 음식이 담긴 보따리와 상자들이 실리고 귀성객과 가족들은 서로 포옹하며 다음 명절에 반갑게 만날 것을 기약했습니다. 좀 맛있는 거 좀 많이 물론이죠. 그냥 안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왔다가 한 4, 5일 있다가 훌쩍 떠나니까 마음이 좀 안타깝고 서운하고. 한편 명절 마지막 날 긴 연휴 기간으로 차량이 분산돼 고속도로는 평소 주말 수준의 무난한 소통 상태를 보였습니다. 고향에서 가족들과 푸근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귀경객들은 일상으로 차분하게 돌아갔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선거구가 바뀌고 야권 신당 출연으로 도내 4월 총선 구도에도 관심이 높습니다. 현역 의원끼리 맞대결에 전현직 의원들의 재대결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창익 기자입니다. 여야의 확정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선거구 획정의 최대 피해자는 새로 묶이게 될 김제부안 선거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민주 소속으로 나란히 3선이자 공동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제 최규성, 부안 김춘진 의원이 정치 생명을 건 맞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에서는 두 선거구 모두 전현직 의원 간의 리턴 매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익산 갑에서는 재선의 이춘석 의원이 17대 의원을 지낸 한병도 전 의원과 경선을 치러야 하고 익산을은 현역 전정희 의원과 국민의당에서 재기를 노리는 조배숙 전 의원이 각각 당내 경선을 통과하면 본선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전주 덕진에서는 대선 후보를 지낸 정동영 전 장관이 나설 경우 현 김성주 의원과 학교 선후배 간 대결이 불가피합니다. 완산을에서는 현 이상직 의원에 맞서 당내에서는 3명, 국민의당에서는 대여섯 명에 달하는 후보들이 치열한 예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거물급 인사로 대거 진용을 꾸리고 있는 국민의당은 도내 전 지역구에서 도전장을 낼 태세여서 사실상 10개 선거구 모두가 격전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새누리당도 이번 총선에서는 반드시 당선자를 배출하겠다고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어 일부 선거구는 새누리당까지 가세한 3파전이 불가피합니다. 선거구 변동과 신당 출연으로 20대 총선은 어느 때보다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라북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오는 25일 전북 혁신도시 만성동 일대 3만 6천 제곱미터에 대한 매입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곳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이전과 함께 금융타운이 본격 조성될 예정이며 전라북도는 이를 위해 올해 본 예산에 15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학생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삶을 자서전으로 써드리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세대 간의 벽을 넘어 소통하고 공감의 폭을 넓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전주 시내 한 중학교의 교실에서 학생들이 편집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직접 만나
역사 속에 살아있는 체험을 담은 어르신 자서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로 제목을 지은 이가 뭐야? 이게 할머니께서 마지막 말씀이 남참 행복해라고 하셔서 이 학교에서 지난해 10월 시작한 어르신 자서전 써드리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30여 명. 어르신 10명의 자서전이 조만간 책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전기 쓰기와 관련한 10권가량의 책을 읽고 여러 차례의 면담에 이어 원고 작성까지 중학생들에게는 녹록치 않은 일이었지만 무엇보다 각오를 새롭게 다지게 된 것이 가장 큰 결실입니다. 사람이 예의, 인성 그런 것만 중요하면 다 갖춘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가장 긴 인상에 남습니다. 제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과 제가 소중한 사람과 함께 제 소중한 사람들과 재미난 시간,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손자와도 같은 학생들을 만나 자신의 삶을 가감없이 풀어놓으면서 어르신들에게도 인생을 되돌아보고 정리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인생 70을 다 바라볼 수 있는,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자서전을 쓸 수가 없었지요. 나 스스로는. 그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인생 황혼기의 노인들과 출발선의 학생들이 함께한 어르신 자서전 써드리기. 세대의 벽을 넘어 서로 소통하고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는 가교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전주시는 오는 4월부터 내년까지 풍남문에서 풍패지관에 이르는 500m 구간 차도를 현행 8m에서 4리터로 줄이고 폭 2m의 보행로를 양방향에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이 보행도로가 한옥마을과 전라가명, 풍패지관을 잇는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주농협은 지난해 2월 조합감사 선거에 앞서 대의원들의 투표 성향과 친소관계를 분석한 자료를 감사 후보에게 제공한 간부급 직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 확정돼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농협 대의원협의회는 이에 대해 농협 간부가 대의원 성향까지 분석한 것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완주군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로컬 푸드가 전주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 관행이 바뀌면서 생산자도 소비자도 모두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경수 씨는 10년간 토마토 농사를 지어온 하우스에 최근에는 여러 작물을 심어서 전주 푸드 매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단일 품목, 대량 판매가 기존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10여 가지 품목을 재배해 그때그때 전주 푸드에 내고 있는데 손도 덜 가고 소득도 안정적입니다. 조금씩 나눠서 여러 가지 품종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낼 수 있을 때 충분히 내갖고 소비를 시킬 수가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전주의 7천 농가 가운데 현재 300농가가 전주 푸드 매장에 500가지 품목의 농산물을 내고 있는데 소비자들 반응도 좋습니다. 믿을 수가 있잖아요. 물건이 좀 좋고 조금 싸더라고요. 시민의 먹거리 문제를 시 행정이 책임지고 나서는 이게 대도시 먹거리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주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전주보다 일찍 고령과 소농의 판로를 보장하는 로컬 푸드를 시작한 완주군은 지난해 매출액이 211억 원에 이를 만큼 급성장했습니다. 60대 농가들은 매월 100에서 150만 원가량 안정적 소득이 생겼고 딸기와 포도 등 과수 농가들은 소득이 더 늘었습니다. 소농 고령 농가들에게 희망을 줬다는 거죠. 내가 작은 규모로 농사를 지어도 지속 가능하게 완주에서 농촌에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중간 단계 없이 생산자가 소비자의 먹을거리를 공급하고 소비자는 생산자의 소득을 보장하는 방식이 관행적인 농산물 유통시장에서 점점 자리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새 학기를 앞두고 도내 초중고에 공문을 보내 방과 후 학교와 자율학습을 포함해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학습은 학생들의 선택과 자율 참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에는 야간 자율학습이나 방과 후 수업에 대해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흥건설이 이달 말 전주 만성지구에 600여 가구의 아파트 분양을 진행하는 등 올 들어서도 만성지구와 에코시티에
주택업체 분양 행렬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중흥건설은 평당 800만 원 이상의 고분양가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조만간 진행될 전주시의 분양가 심사에서 적정 수준의 분양가가 권고될지 주목됩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해 각종 범죄로 도내에서 검거된 61세 이상 노인은 6,900여 명으로 지난 3년 사이 20%가량 증가했습니다. 특히 절도 범죄가 1,200여 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해 빈곤이 생계형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쇠고기는 도축한 지 14일이 지나야 경직이 풀리고 숙성된다며 명절에 남은 쇠고기는 냉동 대신 냉장을 권장했습니다. 영상 4도 이하면 최장 2-3달까지도 숙성 보관이 가능하지만 기름기가 많거나 오염된 고기는 산패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직장 내 인연도, 이해관계 직무 회피 대상으로 제한을 강화했습니다. 혈연이나 학연, 지연뿐만 아니라 같은 부서에 근무했거나 업무상 친분관계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가 걸린 업무를 맡을 수 없습니다.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하는 전주시가 정작 아동복지심의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2014년 관련 조례를 만들었지만 아직까지 위원회를 구성하지도 동별로 아동 실태를 점검하는 아동위원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고창 성송면의 한 도로에서 50살 박모 씨가 몰던 1톤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져 박 씨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구분기를 달리던 차량이 중심을 잃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주 덕유산에 유아숲 체험원이 문을 엽니다. 무주 구규림관리소는 다음 달 무주 무풍면 삼거리 인근에 어린이들이 숲에서 정서 함양 등 다양한 자연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원을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체험원은 숲 체험로와 목재 조형물 등 주변 환경을 활용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백제 무왕과 관련된 유적을 탐방하는 무왕 길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 진행됩니다. 왕국리 유적 전시관과 원광대학교 마한 백제문화연구소가 공동으로 백제 역사 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프로그램은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오전에 진행됩니다. 프로그램은 백제왕도의 면모를 알 수 있는 미륵사지와 제석사지 등 9개 유적을 6개 코스로 나눠 관련 전문가의 해설과 안내로 실시됩니다. 전라북도 생활체육회가 생활체육 지도자 16명을 신규 채용합니다. 전라북도 생활체육회는 오는 24일까지 60세 이하 국가체육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원서를 접수한 뒤 필기와 적성 면접을 거쳐 16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는 도 생활체육회와 9개 시군에 배치돼 생활체육 지도, 보급을 맡게 됩니다. 완주군이 도내 IT 업체 3곳과 업무 협약을 맺고 정보화 환경이 취약한 수리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